투데이 포커스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이 포스코 노조가 포스코 위법 행위를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사내에서 자행되는 조직적인 부당 노동 행위와 근로시간 초과 등 이 접수한 내용만 200여 건이라고 하는데요. 포스코는 기정사실이 아니며 이 법원의 판단을 기다린다는 입장입니다. 오늘 저희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김성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포스코 노동조합 위원장 김성호입니다. 네. 본격적인 좀 인터뷰에 앞서서 저희가 네네. 오늘 아무래도 한쪽의 입장만을 들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질문을 할 때 좀 사측의 입장을 반영한 질문 드릴 수 있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괜찮으시겠죠? 네, 뭐 정의는 변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이 기자회견을 여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죠. 포스코 있는 우리 조합원들에 대해서 탈퇴 종용 헌법에 단결권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부당 노동 행위 건과 또 근로기준법 위반 건이 있습니다. 52시간 초과에 대한 외상 장부권, 그다음에 휴게 시간에 대한 미준수 건 등에 대한 세 가지 카테고리를 담아서 네.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뭐 앞서서 저희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접수한 내용이 좀 굉장히 많았다. 네. 그 중에서도 여러 위법 행위들 중에서도 좀 이 고발을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 같은 것들도 있을까요? 어떨까요? 결정적인 계기는 1월 달 됐었죠. 네.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지책보임자들이 탈퇴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달 반 만에 2,000명, 2,200명 정도가 탈퇴를 합니다. 2,200명 정도의 조합원이 탈퇴를 하면요.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조합이 보통 50명 미만 조합이 많지 않습니까? 한 달 반 만에 한 200개 조합이 날아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물론 그전에도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를 통해서 자꾸 네. 회사에서 지책보임자가 탈퇴하려고 한다. 그러면 강요가 있었다고 했는데 접수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긴급하게 했습니다. 네. 한 일주일 정도 했었는데요. 3월 달에. 거기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오니까 200여 건이 접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증은 있었지만 이제 중요한 건 팩트를 체크를 해야 되니까요. 네. 설문조사 통해서 한 200여 건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에는 이 조합원분이 몇 분 정도 계신 건가요? 작년 12월 달 기준만 해도 11,000명이 있었죠. 네.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아까 한 달 반 만에 2,200명 정도 빠져나갔다 했지 않습니까? 네. 지금 한 8,8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 8,800명은 콘크리트층 노동조합을 사랑하는 조합원들은 버티고 있는 것이죠. 이 사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했다라고 이 주장을 하고 계신데 이 관련해서 좀 직접 목격을 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신가요? 뭐 지금 보시다시피 이 제보가 200여 건이 왔고요. 네. 두 번째 저하고 친한 분들도 있어요. 친한 분들이 전화 와서 미안하다. 어쩔 수 없다. 재채용 좀 해야 된다. 승진해야 된다. 미안하다 성호야 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을 하면서 탈퇴 원서를 냅니다. 네. 뭐 제보야 당연히 여기 엄청나게 많지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그렇다면 뭐 이 포스코에서 좀 어떤 이유로 그렇게 좀 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중요한 게 포스코 노동조합이 이제 과반수 노조입니다. 네. 과반수 노조라는 거는 근로기준법상 모든 법상 노동법상 근로자 대표지위를 갖고 있죠. 네. 그런데 이제 과반수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 근로자 과반수의 지위가 없어집니다. 네. 그렇게 되면 근로자 과반이 넘으면 노사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도 있고요. 우리 사주조합도 있고 사내복지기금도 있어요. 이런 걸 우리 조합으로 흡수할 수가 있어요. 올해 11월 달에. 근데 이거를 우리 포스코는 55년 동안 노경협의 체제로 있었거든요. 노조가 사실상 힘을 못 썼던 그런 부분인데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이걸 누르기 위해서 노경체제로 노사협의 체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부분 하나. 두 번째는 탈퇴자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분석을 해보니까 아변 지역이 좀 많았습니다. 아변 지역이 어떤 곳이냐면 저희들이 단체 행동이라 하죠. 노동상권에 네. 파업을 했을 때 파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입니다. 그 인력을 우선적으로 뺍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파업을 원천 봉쇄한다. 첫 번째는 근로자 지위, 그러니까 과반수 노조를 깬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노조 탈퇴 종용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가요? 이제 직책보임자들이 탈퇴 용지를 들고 다니면서요. 뭐 이렇게 제보 내용을 좀 읽어드리면 혼자 튀지 마라. 또 재채용 안 할래? 혼자 남았다가 나중에 불이익 받을 수도 있어. 전화로 압박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공장에는 할당량이 있는데 할당량이 좀 부족해. 그래 너라 탈퇴해 줘야 되겠어. 이런 식의 제보가 엄청나게 이어지고 있고요. 이게 확인된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또 얼마 전에 이 천막 근무를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런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온라인으로 받아서 현장에서 직접 찾아가기 위해서 천막에서도 또 오프라인으로 받는 목적도 있었고요. 네. 받는 것 즉시에 바로 현장 가서 그거를 잡겠다는 의미에서 현장에 부당 노동의 접수처를 만든 거죠. 근무지를 이동한 겁니다. 접수처를 그럼 따로 천막을 직접 예. 만드셨다는 말씀이시군요. 광양에서 일주일, 포항에서 일주일 그렇게 2주 동안 천막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셨던 그 직원들로부터 받으셨다던 부당 노동 행위와 위반 사례 접수가 그럼 200여 건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총 몇 건? 200여 건이 되고요. 네. 이게 일주일 정도 했거든요. 네. 일주일 정도 하고 치는 건 200여 건은 엄청난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다음 달부터는 매월 일주일 정도 설문조사를 계속 할 예정이고 그걸 통해서 필요하다면 추가 고발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뭐 앞서 관련된 내용도 잠시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만 이 포스코 노조는 근로시간 초과 그리고 이 휴게시간 미준수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도 제보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장에서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이런 거죠. 우리가 주 52시간이 법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52시간이 초과를 해요. 돌발 근무. 그럼 초과하면 어떻게 못 주지 않습니까? 네. 위반이지 않습니까? 그걸 외상 장부를 만들어요. 시간의 수당 장부를 만들어서 그 다음번에 이렇게 채워주는 거죠. 부족 좀 52시간 초과 안 될 때. 사실상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뭐 초과한 걸 갖다 외상장부식으로 해 나중에 준다. 이게 이 자체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이제 포스코에서 정비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포스코의 환경 분야 위반 사례 같은 경우는 어떤 내용입니까? 환경 분야는 아직까지 하지 않았고요. 네. 지금은 급한 부분이 이제 노도 탈퇴 종용이란 근로기준법이니까요. 컨셉 네. 자체를 그렇게 해서 설문을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 부분도 추가적으로 설문조사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군요. 아까 네. 소대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걸 정례적으로 하겠다, 네. 매혹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 부합되는 거죠. 그렇다면 뭐 관련된 내용 계속 좀 여쭤봅니다만 이 포스코의 부당 노동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 이 노조에 좀 직간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헌법의 노동상권을 위배하는 거는 중대범죄고요.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두 번째는 일단 과반 노조를 깨기 위한 부분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우리 과반이 무너지기 직전입니다. 포스코 노동조합의 과반이 8,500에서 8,800을 정도 보고 있어요. 네. 현재 8,800이니까 카트라인이지 않습니까? 이거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과반이 깨지게 되면 우리 직원들, 우리 조합원들을 위한 산업안전을 돌볼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노사협의회, 우리 사주조합 다 이제 우리 밑으로 돌아가지고 독립기구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노동자의 힘이 분산이 된다. 네.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포스코 측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주장하셨던 부당 노동 행위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제가 하는 것보다는 제보를 보면 팩트죠.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뭐 진행자분은 아시다시피 주위에 포스코 분들 다니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인들 물어보시면 다 똑같이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오늘 오전에 이 고발장 접수 이전에 좀 사측과의 소통하는 부분도 있으셨어요? 어떠셨어요? 제가 1월 달에 집단 탈퇴가 이루어지기 시점에서 네. 벌써 사인이 왔죠. 시그널이 와서. 그래서 제가 회사하고의 대화도 요청을 했고 당장 중단해달라. 이거는 딴 걸 떠나서 선을 넘는 거다. 헌법에 위배되는 거다. 멈춰달라고 몇 번을 수차례 얘기했고 더불어서 장인호 회장님이 내정자일 때요. 지금 회장님 되셨지만 회장님과의 만남, 비공식적인 만남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고 회장님도 자기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장인호 회장 전에 최정호 회장이 있던 그 경영진들이 과잉 충성 혹은 과반수를 깨기 위한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전부터 계속 소통은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이시군요. 뭐 저도 뭐 읍소까지 했습니다. 좀 뭐 위원장이 뭐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우린 조합원을 보호해야 되니까요. 네. 자존심 다 버리고 회사하고 소통을 했는 건 사실입니다. 네. 위원장님, 그럼 이제는 앞서 말씀을 좀 드린 대로 사측의 입장에서 질문을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노조 내에서 갈등이 좀 있었죠. 이 명예훼손과 노조 집행비 횡령에 관한 고발 접수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죠. 뭐 이게 회사에서 이렇게 질문을 준 거죠. 첫 번째 이제 회사에서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노동자 내부의 일인데 웃긴 거죠. 이게 코미디 아니겠습니까? 회사에서 이걸 왜 걱정합니까?
그리고 오늘 뭐 팩트를 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그 작년에 임단협 시즌 때 간부 2명이 사측과였던 부분에 조금 좀 부분이 있어서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징계위원회라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대의원이라고 있습니다. 노조 대의원이 150명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소명 기회를 충분히 줬고요. 네. 그래서 결정된 겁니다. 150여 명이 결정한 게 무슨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복해서 강연이 협박이니 그리고 또 가처분 신청 그다음 무효 소송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이 세 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 노조비를 썼다고 개인 횡령?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제가 노조비는요. 피 같은 조합비는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저희들 법률원에 의견서도 받았고요. 노동조합에 관련된 방어비용이라고 보시면 되죠. 이걸 횡령이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리고 이런 거를 왜 회사에서 관심이 있죠? 흠집 얘기 아닙니까? 어이가 없죠. 그러니까 이 노노 갈등이 조합원 탈퇴에는 아예 영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노노 갈등을 부추기는 건 회사 측이죠. 이 논리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법률안의 의견과 상무집행의 의견로서 조합비가 집행된다. 이걸 횡령이라고 회사에서 같이 얘기한다는 거는 오히려 그 고소고발한 사람하고 지금 뭐가 있지 않나요? 뭐 커넥션 뭐 이상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합리적 의심이 좀 들고요. 저는 회사가 이걸 왜 신경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흠집 내기에 급급하다. 차라리 있는 그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 우리 소통을 하자. 정의롭지 않다. 부끄럽지 않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대한민국의 노동조합의 위원장은 맨날 고소고발 당하게 이런 식으로 맨날 횡령입니까? 다음 질문도 좀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코 관계자에 따르면 이 회사 내 노경협의회라고 이 사내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기구가 있다고 합니다. 원래 이 노경협의회가 직원들의 투표로 뽑는 것이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노조 조합원 수가 포스코 전체 직원의 과반수를 넘게 되면 이 노조가 노경협의회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맞는 이야기인가요? 네, 바로 정답을 얘기해 주셨죠. 그것 때문에 탈퇴가 이루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앞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이 투표로 뽑힌 노경협의회 기존 위원분들의 경우는 노조 세력 확산을 좀 달갑지 않은 뭐 그런 시선일 수도 있는데 이런 노경협의회 시선도 좀 노조 조합원 탈퇴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뭐 이런 추측도 좀 있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세상이나 대상이나 근로자위원회는 대의기구입니다. 직원들이 뽑아준 대표잖아요. 직원 대표가 왜 달갑지가 않죠. 근로자들의 힘이 세지고 노동자의 목소리가 커지는데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저도 사실 노경협의회 근로자 대표 출신입니다. 네. 사퇴하고 이번에 위원장 나온 거고요. 노경협의회 누구보다 잘 알죠. 2선이나 했습니다. 2번이나 당선이 됐고 또 지금 노경협의회 근로자위원 중에서 3명이 우리 노조 간부입니다. 나머지 7명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7명이 뭐 아시다시피 작년에 우리 쟁대위 찬반 투표를 했던 게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그때 80%가 찬성이 나왔어요. 근데 찬반 투표에 찬성을 80% 했는데 직원들이 네. 그 반대 성명을 낸 게 근로자위원 7명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회사가 근로자위원들을 사측화시켜서 꽃놀이패를 만들고 있는 거죠. 노조 견제의 상대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저도 근로자 대표 2번을 했지 않습니까? 누구보다 이 근로자위원회에 대해서 노경협의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또 좀 덧붙여서 사측의 입장 계속 말씀을 좀 드리면 포스코 측이 노조 탈퇴를 종용한 적도 종용할 수도 없다. 좀 일반적인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의 좀 의견은 어떠십니까?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겠죠. 대한민국에 있는 회사에서 이번에 SPC 대표 구속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뭐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하다가 결국 구속됐잖아요. 얘는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안 하면 인정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요. 한 달 반 만에 2,300명 뺏는 것만 해도 일반 국민들이 의심 안 하겠습니까 이게. 그리고 우리 회사는 전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1990년도에 박공기 위원장 할 때 탈퇴정에서 노조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30몇 년간 휴먼 노조였고요. 2018년도에 그래서 갑자기 노조가 이제 드디어 생겼죠. 직원의 열망에 의해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저는 한국노총이지만 네. 민주노총이 있을 때 3,300명의 조합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탈퇴정에서 그때 뉴스에 엄청나게 나왔지 않습니까? 회사가 벌써 하고 있었어요. 그때 베스트 프랙티스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례로 자기네들은 잘했다. 한 번 더 우리한테 또 하는 거죠. 그래 뭐 근데 잘못 건드렸죠. 대표 교섭 노조를 건들면 안 되죠. 그 당시에는 포스코 지회가 소수 노조라서 힘없이 무너졌지만 대표 교섭 노조를 건들면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주위에 이렇게 포스코 직원분한테 물어보세요. 이건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사측의 입장에 대한 위원장님의 의견을 계속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고 있는데 결국 이 노사 간
법적 싸움이 됐습니다. 좀 이 사측을 아무래도 고발하게 된 좀 심정이라든지 좀 그런 좀 의견이라고 할까요? 좀 어떠신지 여쭙고 싶네요. 마음이 찹찹하죠. 저도 누구보다 포스코를 사랑하고요. 네. 포스코가 100년 기업이 아니고 영원한 기업이 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포스코의 주인은 직원들이기도 하니까요. 근데 이제 기존에 있던 우리 포스코가 국민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민기업을 버리고 뭐 이상한 국가대표 기업이라 하면서 엄청나게 포항시와의 갈등, 지역민과의 갈등, 그다음에 사회적 손실병이 엄청나게 들었잖아요. 이걸 바꿔보자 우리가 지금 나왔는데 저는 안타깝지만 하지만 헌법을 위하는 거는 반드시 이번에 정리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앞으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이제 사라질 것이다.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하지만 이게 정리가 되면 네. 저희는 회사의 미래 먹거리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잘 돼야죠. 네. 그렇다면 뭐 올해 좀 이 사측에 대한 법적 투쟁 이외에도 좀 포스코 노조의 계획 같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인터뷰 기사를 보면 제가 여러 작년 19대 노동조합에 취임할 때 제가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네. K노사 문화를 저희들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K노사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지역민들한테 사랑받는 노동조합이다. 이제 노동조합도 변해야 된다. 예전처럼 배고파도 못 살겠다. 축창 뭐 이런 게 아니다. 이제는 합리적인 노동조합, 예측 가능한 노동조합, 외부의 불합리한 공격이 오면 노사가 다름없이 똘똘 뭉치는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갈 것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지역민한테 사랑받아도 민심을 잃은 노동조합으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거하고 별개로 이번 달 말부터 적십자사하고 MOU를 맺어서 헌혈운동, 헌혈 행사도 할 거고요. 매월 취약계층을 위해서 봉사활동. 그러니까 어떤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있지만 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도 있습니다. 거기에 부합하고자 어떤 그 지역민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광양, 포항, 서울까지 해서 진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포스코 노조의 활동 계획까지 저희가 좀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 지을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정의는 승리하죠. 이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뭐 노동자가 존중받는 노동이 존중받는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노사는 함께 회사가 잘 되는 방향으로 함께 협력을 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을 해야 됩니다. 신뢰와 소통 그게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진정성 없이 이런 식으로 부당 노동행위를 저지른 게 빨리 근절돼서 지금 장인환 회장의 행보가 좋습니다. 조합원들 직원들한테 100일간의 부여시를 듣겠다. 그리고 국민기업을 다시 되찾겠다. 박태준 회장한테 철강의 혼을 다시 찾겠다라는 아주 행보가 좋아요. 저는 장인환 회장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회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기존에 있던 남아있는 그 경영진들 예전에 있던 이런 사람들 뿌리 뽑아서 건전한 노사관계를 만들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항 시민들 사랑합니다. 포항 시민들과 함께하는 콘서트도 저희들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코 노조가 이 포스코의 노조 탈퇴 종용과 위법 행위를 고발한 내용과 관련해서 또 입장을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투데이 포커스 김성호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 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